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네소타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스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미네소타에서 또 다른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이 얼음이 쏜 총에 맞고 이제 죽었습니다. 페이펠 마피아 빅테크, 경찰권 민영화, 얼음 추노 사업, 기업 독재 파일럿 프로젝트다. 장유사 쿠데타 팔던 자들 좀 반성해야 되죠. 자, 그리고 장유사 이야기. 장유사가 쿠데타를 했냐 마냐 이런 이야기로 그 몇 개월째 시끌시끌했는데 한국의 대부분 주류 언론들 그리고 유튜버들은 야 이제 시진핑 끝났다, 시진핑이 식물 상태다 이런 댓글을 달고 좀 웃기는 짓거리를 했죠. 그런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시진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진핑은 영원히 살 사람도 아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이제 나이 든 사람입니다.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중국의 중앙 집권화입니다. 그리고 이 군 역시 중앙 집권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군벌, 과거에 이제 군벌에서 이렇게 지역적인 기반을 가지고 하나의 이제 구군이 형성되고 또 이제 이 세력들이 중앙에 모이고 중앙 집권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 권력과 연계된 이런 네트워크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오래된 이제 군 관련된 세력, 이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숙청을 해야 됩니다. 장유사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과거 이제 보시라의 사태 같은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만약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어떤 반란 세력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사실은 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이제 국민들이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적으로 뭉치는 속성이 강하죠. 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와도 상위 출신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야, 나는 이 상해에서 온 사람이야. 중국인은 이야기 잘 안 하죠. 상해에서 온 사람이다. 광동성에서 왔다. 복건성에서 왔다. 딱 이렇게 이제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 집권화하는 작업, 이것을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습니다. 주석이 달라도 계속 추진하죠. 그러다가 시진핑 때 이것이 가속화된 겁니다.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을 통제하고 있는 자들은 이 중앙 집권화된 이제 군, 이런 의식으로 무장된 젊은 이제 물론 청년은 아닙니다만 중간 단계 이런 간부들입니다. 장유사는 언제든 이렇게 이제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장유사가 물러났다. 이건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틀립니다. 이 중국이 점점 더 이제 중앙 집권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은 진행되어 왔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얼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또 큰 사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도 올려드린 자료입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이슈 바로 이제 수정헌법 4조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얼음이나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위반하고 이제 좀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리한 법 집행 이런 무리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이제 어폐가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 많은 내용들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 수정헌법 제4조죠. 영장 없는 가택 침입 그리고 행정영장 그리고 이 판사가 발행하는 영장 차이 여기에 제이디 벤서가 등장해서 야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이제 영장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 수정헌법 4조 위반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인 논쟁은 있습니다만 이 TV 가면 그리고 언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거 사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 아이스 요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치고 이런 거 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영상 이게 진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그게 저 먼 세계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90년대 저도 이야기만 들었죠. 이제 LA 한인타운 같은데 이제 이렇게 들이닥쳐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잡아가고 그때도 군복 입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조끼 입고 와서 잡아가고 이때 클린턴 때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정부들 오바마, 바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이스의 어떤 이제 작업들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되는 것은 여러 면에서 굉장히 이제 눈에 확 띄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이 헌법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민간 데이터 브로커로 활용한다는 거죠. 얼음이 이제 판사의 영장 없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이제 수백만 명의 기록을 이렇게 조회하고 가져오고 구매하고 이런 상황. 이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미국은 연방국가인데 주 경찰의 임무 그리고 연방요원의 임무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FBI 영화 보면은 뭐 연방 경찰이 들이닥치면은 주 경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조건 내어준다 뭐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만, 어떤 특정 업무에 있어서 연방 요원들이 이제 들어올 수는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주 경찰이 마음을 먹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 이런데 그냥 방치를 하고 어떤 사고가 터지고 민심이 민주당이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런 뭐 정치적인 속셈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먼저 그 전에 오늘 미네소타에서 또 다른 총격이 있었습니다. 이 한 명 시민이 이제 희생되었는데 제가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스 요원들이 이 사람이 자신들에게 접근했다고 했는데 제가 영상을 본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여인과 함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스를 쫓는 어떤 여성이 이제 아이스 요원과 시비가 붙었죠. 그래서 밀쳤는데 이 여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제 아이스 요원들에게 어떤 뭐 그러니까 덮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싸움이 있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총집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스 요원들이 총을 미리 빼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분석이 된 것이 아니라서 지금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상황인데, 자, 그리고 총격이 있고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 경찰들이 오니까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연방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뭐 증거를 은폐한 것이 아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다음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터넷에서 얼음의 작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이 얼음 요원이 가가지고 이 사람의 총집에서 이제 총을 빼앗았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손이 빈 상태인데 여기서 접근을 해서 엔티핸드죠. 그 다음에 꺼내고 이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사람 손을 잠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에게서 총기를 빼앗았다. 이제 허리춤에 있는 총기를 빼앗고 이제 건이 있죠. 그 다음에 돌았습니다. 돌아선 다음에 갑자기 이제 뒤에서 이제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뭐 7발을 쐈는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팍스TV는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비호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 보비노 이 양반의 이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자, 이제 총기를 들고 접근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시끌시끌한데 잠깐 이쪽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인데 이 보면은 이제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어떤 여성이, 이 사람은 이제 아이스 요원과 시비가 붙었죠. 이 여성을 밀칩니다. 그 다음에 이 남성이 그 여성을 이제 도와주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남자가 어떤 일을 그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스 요원과 이제 시비가 붙습니다. 일단 이것이 사건의 이제 계약입니다. 지금 또다시 이제 지금 뭐 이제 미네소타에 있는 자 이제 뭐 안티파나 또 좌파 단체들은 이렇게 시위를 하고 뭐 체류탄이 날아다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뭐 안티파 얼음 사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 이 중간선거죠. 중간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존에 이제 마이애미 시장 선거 뭐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드리는 거지만은 이것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이애미는 30년 동안 공화당이 장악했죠. 그런데 이게 무려 이제 60대 40으로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공화당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마이애미에는 쿠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이 사람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철두철미한 반공의식에 무장된 반공산주의 세력이죠. 공화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넘어온 거죠. 자, 여기서 좀 이제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할 필요 있습니다. 뭐 저는 이 생각을 한 2달 전부터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번 사태 본질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페이팔 마피아, 페이팔과 관련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혹자는 6명이다, 14명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제이드 벤스도 있죠. 뭐 제이드 벤스는 피터 틸의 뭐 핵심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페이팔 마피아가 몇 명이냐?
자, 10명이냐? 아니다. 뭐 30명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페이팔 마피아는 이 구도에서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팔 마피아가 전면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각된 거죠. 그럼 진짜 거대한 세력은 누구일까? 당연히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그리고 이 아마존, 뭐 제 베조스, 그리고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거대 빅테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몸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 이번에 이제 이 얼음의 추노, 이것은 상당히 이상한 작업입니다. 미국적 기준에서. 이 한국에서 뭐 잘 모르시는 분이거나 그냥 좀 이 한국 스타일의 좀 파시스트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은, 야, 무슨 소리냐? 이제 뭐 저항하면 경찰이 뭐 날려버리는 거지.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면 무조건 쫓아내지.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미국의 어떤 이제 이민자 관련된 거, 뭐 이제 레이건이나 그리고 이제 부시 일가의 친이민 정책, 이런 것은 잠깐 배제하겠습니다. 이 미국은 기독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사실은 가족이죠. 그런데 이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이제 어뷰즈를 한다. 이것은 미국 사회, 기존의 이제 정상적인 미국 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아이에게서 떼어내고 이렇게 이제 가족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찢어버리고 이런 거. 물론 죄를 진 사람들은 당연히 잡아가야 되죠. 범죄자.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가족을 해체하는 작업.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체자 관련된 이야기 있는데, 불법 체류자를 어떤 이제 중범죄자, 펠러니 취급을 하는 사람들, 좀 이제 이 파시스트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레이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도 반복했던 이야기인데, 이 미국은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온 사람들을 범죄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이민국 관련돼서는 불법적으로 이제 입국을 했는가, 월경을 한 거죠. 뭐 멕시코다. 이것은 사실은 면책권이 없습니다. 면책권이 없는데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는데,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입국을 합니다. 뭐 비자나 이런 것을 들고 입국을 했는데 오버스테이하고 불체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이민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제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범죄자로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뭐 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 사회를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이민 정책,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죠.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분명히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해왔던 것, 이게 이제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죠. 자, 이 상황, 원인은 일단 먼저 이제 뭐 오바마라든가 또 바이든이 남북 국경을 개방하고, 이건 뭐 사실은 이 트레전입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미국에 대한.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역작용으로 지금 이런 이제 강화된 정책이 취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만 1,000만 정도가 바이든 때 이제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700만 명 정도는 농장으로 가 있고, 이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도록. 무슨 뜻인가? 미국의 거대 농업 자본이 그 정도의 엄청난 농업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기업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시 곳곳에서 지금 이런 추노 작업이 벌어지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지역에 있는 불법 체류자를 다시 이제 농촌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이 도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업이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다. 왜냐하면 굉장히 기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작업은 다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놈들 잡아가고 또 필요한 경우 단속을 해서 이제 그 해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농장도 들이닥쳐서 쫓아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뭐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그때 조금 이제 유학생 관련돼서 뭐 이런 이슈인데, 유학생은 어쨌든 국무부가 관리하는 거니까 이 이민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뭐 이런 뭐 집을 바로 쳐들어간다든가 이런 일로 이제 확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이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미국, 이 기업화된 경찰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권위주의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이 기업 경찰 국가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주인은 대기업입니다. 시민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거대 기업 독재 체제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기업이 국가를 장악하여 정부 운영부터 법적 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체, 먼저 페펠 마피아입니다. 피터 틸, 제이디 벤스 부통령,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사실상 이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이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연방기구는 이들에게 일종의 이제 암행어사 마패를 집어주는 에이전트에 불과하고, 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은 여러 빅테크가 사업 주체로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의 브레인을 장악하고 있는 오라클, 자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 이 오라클, 팔란티어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브레인과 신경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음 같은 이제 연방기구, 이들이 이제 머슬이 되는 거죠. 근육이 되어서 초헌법적 인신구속 그리고 구금을 노멀라이즈 정상화하고, 아마존이 그리고 이제 월마트도 있습니다. 민영화된 교도소 사업에 진출해서 자 이제 거대 구금 체계 이것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인신이라는 상품의 포장, 딜리버리, 보관, 폐기, 그리고 뭐 이동, 외국으로 추방하는 것, 이런 거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전부 이제 빅테크가 등장하는 거죠. 현재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제한된 분야에 적용 중입니다. 이민 관련된 이슈에 적용 중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시민권자 포함 전 국민에게 확산될 것 같다. 1차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 얼음의 추노 작업, 이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과 과정의 문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추방이 근본적인 이제 헌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당사자나 상대국의 동의 없이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 이것은 전시 법률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전시 법률을 여기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 중이 아니죠. 두 번째, 청문회 없는 추방은 불법이나 실제 이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노 작업 자체와 관련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수정헌법 4조. 자,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동시에 이제 노골적으로 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근본적으로 기업에 의해 점령된 상태인데, 미국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편이 아니라 기업의 이해의 집행자로서 행동하고, 이런 관련은 사실 1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더욱더 나빠졌죠. 빅테크의 정보 독점, 그리고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접근권을 이들이 확보했죠. 오라클, 이제 팔란티어 다 여기 들어와서 쭉 뽑아서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을 억압하고 이 저항할 수 있는 기반을 뿌리 뽑는 거죠. 자, 미래에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사회가 변화될 겁니다. 그때 국민의 저항 가능성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 이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많은 변화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업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변화는 대중의 저항이 커지는 겁니다. 빅테크 다 긁어 모아도 지배자들, 이들은 백사장이 사실은 한 줌 모래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전체로서의 대중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제 많은 것을 축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혁명 한 방에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대중에 대한 어떤 이 저항력을 무력화하는 작업, 이것을 이제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또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죠. 자, 국가를 이들이 사유화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일반적 제조업, 유통업, 자, 이런 이제 전통적인 업종에는 노동자와 소비자,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대중 선동, 선전, 광고, 이것도 하나의 도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을 이 설득해서 끌고 가려고 했으나, 자, 이제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이제 아웃소싱을 합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넘겼는데, 이제 되돌리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 같습니다. 특수 이제 반도체 분야, 이런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손으로 무언가 만들고, 이런 일자리는 사라져가는 거죠. 자, 이 경우 대중은 실업자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제조업 공동화, 그리고 로보틱스도 이 로봇이 등장해서 대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아웃소싱. 기존의 노동자와 소비 계층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이제 뒤따르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효율을 위해서 아웃소싱과 로보틱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듣습니다. 반항하지 않고. 자,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독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만드는가? 자, 이제 이 기본 임금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집중화되면서 보다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대중의 저항, 그리고 부족한 자원. 이 두 가지가
거대 기업에게는 가장 두려운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란드 프로젝트 모두 결국은 이 기업이 자원을 독점한다. 이것이 이제 메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수단으로 미국 행정부 그리고 군사력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기업의 권위주의적인 본질, 기업은 이윤과 성장 그리고 시장 지배, 이것이 신의 말씀이죠. 기업에게는. 자, 이곳은 민주주의의 일종의 이제 백홈 상태입니다. 진공구역이죠. 자, 이런 기업 권력이 이제 국가에 침투해서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병 부대로서의 얼음은 법 집행 기관이 아니라 민간 교도소 산업과 이제 계약을 맺은 수익 창출 목적의 용병 부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잡아서 이제 이송을 하는 거죠. 딜리버리 합니다. 그리고 이 민간 교도소 사업, 여기는 이제 아마존, 월마트. 자, 이들이 이것을 이제 보관하고 또 이제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은 폐기 처분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모든 구금과 추방은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행위로 간주되고 세금은 기업으로 흘러가고 기업은 보호된다. 자, 그리고 기업 통제 확장. 얼음을 통해서 이 정상화된 데이터 감시. 자, 얼음을 한다고 어떤 이제 불법 체류자 이런 것을 잡는 게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전체적인 미국 시민들에 대한 데이터, 여기까지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중요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간에 이 월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 끊어버렸죠. 자, 이것은 이제 제이디 벤서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과거에 이 불체자들을 이제 무분별하게 잡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레이건 때입니다. 자, 이제 교통, 이제 DMV죠. 교통 관련된 것과 그리고 FBI 이 이민국 이 데이터베이스를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길에 가다가 이제 경찰이 어떤 차를 잡습니다. 이제 불체자인데 이 사람이 이 신호등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운전면허증 기준으로 벌금을 때리고 끝내는 거죠. 이 자료가 이민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펠러니는 다릅니다. 중범죄자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자, 이것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면허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보험을 사지 않습니다. 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제 면허 그리고 보험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DMV 교통경찰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이민국과 끊어버린 겁니다. 누가 했을까요? 레이건이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이것을 다 연결한 거죠. 그리고 이 IRS 세금 관련된 것도 이제 다 커넥트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연결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급습, 무기한 구금, 적법 절차의 폐지. 자, 이런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그대로 지금 시위대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위대, 시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반대파 혹은 기업에 저항하는 집단, 여기 모두에도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 기능의 공동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제 로보캅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로보캅 때 디트로이트 시장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 시 경찰은 거의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OCP가 있죠. 어떤 기업이 디트로이트 경찰권을 사유화하고 이제 엄청난 일들을 저지릅니다. 여기에 디트로이트 시장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기존에 있는 사법 시스템 그리고 이 법 집행기관 그리고 공권력 그리고 국가기구 이 권위가 축소가 되고 기업이 전면에 등장한다. 지금 이 페이펠의 피터 틸을 우리가 이제 좀 악마적인 인물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악마적인 인물이라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람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어떤 영혼, 인격, 신의 존재 그리고 모랄리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이 디마닉에서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매우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이론의 바탕에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을 하나의 이제 기계로 보는 거죠. 자, 이런 사상관을 실제로 이제 글로써 올리고 그러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독특한 사람이죠, 피터 틸. 피터 틸의 이런 허무적 무신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어떤 유물론적인 해석 이것은 지금 미국의 이들 일당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소프트 파워 침몰 그리고 국제적 위상 추락. 인권 전문가들이 이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지적하는 지금 이제 아이스 추노 작업.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글로벌 모범적 권력. 이것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비컨 오브 리버리. 자유의 등대, 나침판, 자유의 불빛. 이런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아무도 미국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은 파시즘의 전 단계입니다. 축출, 격리, 가족의 분리, 이 법적 카테고리의 확장, 초법적 구금, 그리고 임의적 추방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기업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언론인, 시위대, 노조 지도자에게는 적용이 될 겁니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통제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피터 틸, 피터 틸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있죠. 제가 방송으로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있을 당시에 굉장히 특이한 페이퍼를 썼어요. 그때 화제가 되고 참 이제 특이한 인물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제이드 벤스 이 피터 틸의 오른팔이죠. 어쨌든 페이펠 마피아가 전면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진짜 이 머리, 지금 메두사가 있으면 머리가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진짜 브레인은 누굴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몇 명이 더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 미국의 주요 이제 거대 기업 집단이 다 들러붙었습니다. 월마트 이런 이제 전통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업 이해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는 사람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런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지금 바이든이 했던 거, 바이든이 어떤 면에서는 국경을 개방하고 이런 미친 짓 반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한 것은 바로 이런 정권,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아니었냐. 자, 그리고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제 저항해서 어떤 세력이, 정치적 세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정반대, 다시 이제 바이든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파격적인 이민 정책을 하고 이민국을 폐지한다. 미친 소리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완전히 그냥 이민자의 홍수로 전혀 다른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건 역시 이제 끔찍한 악몽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궤도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코어프레 파시즘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역시 또 다른 이제 두려움입니다. 자, 그럼 물론 바이든으로 갔을 때도 또 다른 형태의 기업 파시즘이 등장할 수 있죠. 이 어떤 형태든 지금 미국은 기업 파시즘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비전, 이것을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난감한 이제 질문입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